날씨가 제법 무더워졌습니다. 이런 날엔 조금만 걸어도 어찌나 힘든지 자극적인 음식만 당기고 달고 시원한 음료에만 자꾸 손이 갑니다. 갑자기 단 거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사탕. 아주 단 거, 단 음식.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달달한 음식, 먹을 땐 행복하지만 혈당의 타격감은 무척 큰데요. 우와, 뭔지니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먹게 나올까? 사계절 중 가당 섭취가 가장 높다는 여름. 혈당 스파이크도 심각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으니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줄 모릅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혈당은 계속 치솟다가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는 혈당 스파이크. 여기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고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죠. 이렇게 혈당도 좋아지고 지금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간식을 끊고 오로지 삼시세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인의 힘, 쌀밥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름철 혈당도 쌀밥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태양은 뜨겁고 바람 한 점 없지만 그래도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죠. 특히 해가 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낭만이 배가 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한강에선 야시장이 한창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배는 찼는데 음식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배부른 여름밤이네요. 아 여기 포스터락이 많아가지고 크레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끼소바 이런 것도 맛있고 치킨 같은 것도 맛있고. 볶음이랑 케밥이랑 스테이크 사러 가려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먹으면 맛도 양도 배가 되죠. 여름밤 분위기에 과식하는 일이 많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나오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야식은 고혈당, 고칼로리 음식이 대부분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단 피하고 싶습니다. 먹을 때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먹자고. 아직은 좀 건강해가지고 혈당에는 크게 관심이 없네요. 우리는 매번 합리화를 하죠. 에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야식이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제작진 2명의 식전 혈당을 측정한 결과 여성 제작진의 혈당은 정상이었고 남성 제작진의 혈당도 정상으로 관찰됐습니다.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없는 두 사람에게 야식 한 상을 준비해줬습니다. 소스를 잔뜩 뿌린 스테이크, 밀가루로 만든 오코노미야끼와 떡볶이, 그리고 튀김과 탄산음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는 야식 메뉴인데요. 둘이서 깨끗하게 한 상을 비운 후 식후 1시간 후 혈당을 측정해봤습니다. 식후 혈당이 190으로 식전 혈당보다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성 제작진도 혈당이 크게 치솟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혈당이 단시간에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식후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재는데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2시간 후에 재는 거예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단시간 내에 혈당을 확 끌어올리기 때문에 식후 1시간 후에 재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 공복 혈당보다 50mg/dL 이상 치솟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은 2시간 동안 완만히 오르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1시간 내에 혈당이 확 치솟아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고혈당이 우리 몸을 계속 손상시켜 당뇨발,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장병 등 당뇨합병증을 불러오는 겁니다. 화이팅! 자, pedal 조절 밟으시고 일어나 볼게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고혈당. 특히 중년부터 관리가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페달을 밟는 주부들과 달리 유독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투병 중인 66세 이은지 씨. 혈당을 낮춰보려 최근 운동을 시작했지만 따라가기가 어렵답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사실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숨이 좀 차고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최근 체중까지 증가해 몸을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이고. 아 힘들다.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파. 아 쥐가 났어. 살 빼야 돼. 아유 이제 운동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또 어떻게 되나 보자. 당뇨병 진단 후 수시로 재는 혈당.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왜 좀 높게 나오셨어요? 아 이 정도면 좀 나은 거예요. 어제는 140이 넘었어요. 그나마 좀 했다고 좀 나아진 것 같네. 어제보다는. 그래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당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와서 생각도 못했던 것이 300이 넘게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녁 가족들은 그 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속상한 거죠, 혼자. 갑작스레 찾아온 당뇨병.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밥도 식사가 거의 불규칙해요. 또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집에 가면 갑자기 뭐 라면이 또 먹고 싶어요. 진짜 하나로는 적어요. 2개, 꼭 2개 그래서 먹고 그러다 보면 배부르니까 또 자게 되고 그게 아마 좀 원인이었지 않나 싶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끼니를 때웠던 은지 씨. 나쁜 습관이 쌓여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체중도 15kg 이상 늘어 다이어트가 절실합니다. 당뇨는 이제 살찌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사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약도 먹어봤고 양약, 뭐 식품, 자우장 다이어트랑은 다 해봤어요. 뭐 배위 주사까지도 맞아봤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쓴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또 살은 그렇게 빠지도 않고 이제 혈당만 뭐 이렇게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살이 찌고 가장 힘든 건 바로 더위. 더위를 유독 많이 탄답니다. 아 더워. 아 힘들고 덥고 아 시원한 걸 한 잔 먹자. 아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뭘 먹지? 수박 주스 맞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래도 시럽이 들어간 다른 음료보단 낫지 싶어 과일 주스를 샀습니다. 아우 시원해. 운동을 하고 왔지만 괜찮은 걸까요? 진짜 살 것 같아요. 여기 더울 때는 저기 달달하면서 시원한 게 최고네 진짜. 아우 진짜 살 것 같아요. 한숨 돌리긴 했는데 빈 컵을 보니 이제야 불안합니다. 남들은 주스를 몇 잔씩 먹는데 한 잔만 먹어도 혈당 걱정을 해야 하다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더위를 참고 1시간 동안 동네를 돌았습니다. 아 오빠 언니 나왔어. 잘 갔다 왔어. 아 몰라 너무 힘들어서 혼났네. 아이고 힘들다. 친오빠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육남이 막내인데 오빠랑 제일 또 가까이 지내서 제가 자주 놀러 와요 오빠 집에. 또 집에서 먹기 싫으니까 오빠 집으로 오지. 맨날 자주 오니까 좋아.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좀 동생이 좀 몸짓이 늘다 보니까 당뇨 온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홀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은지 씨.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밥보단 군것질이 더 당기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오빠 떡볶이 먹게 얼른 나오세요. 난 진짜 밥하고 떡하고 놔두면 떡 먹고 빵하고 떡하고 밥하고 빵 먹고. 먹는 대로 사실 살을 빼고 혈당을 낮추려면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데 평생 먹던 걸 하루아침에 바꾸긴 쉽지 않죠. 이 정도는 좀 먹어줘야 돼요. 또 나이가 있으면 또 너무 안 먹어도 힘이 없어요, 사실. 잘 먹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이고 아, 배불러. 잘 먹었어? 맛있게 잘 먹네. 아, 배불러. 잘 먹어서 좋긴 한데 네.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앉아있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해야지. 먹었으니까 움직여야지. 예전엔 먹고 바로 누웠는데 그래도 요즘엔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한답니다. 아, 이제 또 먹고 움직였으니까 나는 또 이걸 집어야 된다고. 이번엔 어떨까요? 어머, 뭔 일일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 안 떨어지네, 혈당이. 저 나름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막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했는데 뭐 한 잔만 마시면 올라버리고 떨어지지가 않네. 아, 걱정 많이 되죠. 특히 또 좀 몸집도 있고 해서 당뇨 있으면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경 쓰고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발생하는 은지 씨. 여기서 더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실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리도 자른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도 사실 이러다가 심각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걱정되네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선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은지 씨처럼 쌀보단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점심으로 국수를 자주 먹는데요. 국수 종류가 조금 손쉬운 것 같아요. 편하게 먹고 또 국물 요리고. 면은 약간 좀 술술 넘어가게 좀 가볍게 먹을 수도 있고. 조리 시간이 짧아 바쁜 점심에 먹기 좋은 국수. 이처럼 대부분 밀가루 음식은 먹기 간편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쌀 소비는 줄고 밀가루 소비는 늘었습니다. 문제는 바뀐 트렌드가 혈당을 올린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탄수화물을 피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사실 밀가루입니다. 탄수화물에는 단승당과 복합당이 있는데요. 단승당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주로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나 케이크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쌀은 복합당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한 끼에 2공기, 3공기 이렇게 아주 많이 먹지 않는 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꽈배기나 케이크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돼 있어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뇨병 합병증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것은 당뇨 합병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한쪽 눈은 당뇨 망막 증상을 갖고 있고 눈은 그렇고 당뇨 갖고 있고 신장염, 신장 이게 당뇨발이라 엄지발가락 한 메디 정도는 과거 2017년도에 절단했고요. 엄지발가락을요? 예. 고혈당으로 점점 악화되는 당뇨병 합병증. 좀 더 일찍 식단 관리를 할 걸 이제와 후회가 됩니다. 식욕이 막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막 나오고 과식을 하고 술도 좋아했고 한마디로 병을 우습게 알았죠. 그 무서운 걸 몰랐습니다. 그저 먹고 싶었던 걸 마음껏 먹었을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당뇨발로 3번째 수술을 받게 된 환자. 상태는 어떨까요?
당뇨발 때문에 엄지발가락은 이미 절단을 한 상태고 두 번째 발가락 따라서 염증이 다 퍼져서 발등하고 발바닥까지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재건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무릎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재건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짰죠. 무릎 절단이란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었지만 오늘 수술을 서두르게 된 건 바로 환자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발 환자들이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이 막혀가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물론 혈관이 막히면 혈류가 가지 않아서 발이 썩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후경골동맥이 내려가다가 막혀가지고 뭔가 지금 혈류가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감각신경이 있는 말초신경이 손상돼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환자도 늦게 상처를 발견해 결국 염증이 발에 퍼졌습니다. 오늘 수술은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발의 기능을 보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이 환자는 당뇨발 수술만 3번째라 더 이상의 재발은 없어야 합니다. 당뇨발은 진짜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면 그게 염증이 쉽게 퍼지고 그러다 보면 발가락을 하나, 둘 자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파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발뿐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은 재발도 많고 또 다른 합병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상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게 되고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도 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많은 양의 섭취,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